결혼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혼 비용 때문인데요. 웨딩홀 대관비와 식대,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과도한 추가 비용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결혼. 희망찬 미래만을 꿈꾸기에도 부족한 시간. 그러나 이내 높은 현실의 벽이 예비 부부들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결혼 비용입니다. 한 결혼정보 회사가 최근 2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 비용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른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6,173만 원. 이 가운데 주택자금이 3억 408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비용은 모두 5,765만 원. 이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등 예식 비용이 1,842만 원, 신혼여행은 96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단이나 혼수를 제외하더라도 결혼을 치르는 돈만 3천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3천, 4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대만 계속 올라가는 것 같기는. 만약 호텔이 아니라 일반 결혼식장에서 한다면 그래도 4천, 5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또 식대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대랑 이런 거 부대 비용 생각하면 최소 4천에서 5천 이상 필요할 것 같아요. 이는 팬데믹 후 결혼식 수요에 비해 예식장 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19 당시 결혼이 줄어들면서 많은 예식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때 살아남은 예식장들의 비용이 크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 최근 고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웨딩플레이션까지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일단 금액적인 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의 워낙 니즈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5천이요. 비슷하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자가를 마련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집안 행사라고 불리는 결혼식을 무작정 건너뛰기도 어려운 상황.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결혼 비용을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비용은 그야말로 깜깜이 구조.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등을 통해 견적이 비밀리에 공유되는가 하면 직접 예식장에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지만 정확한 가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불한 가격이 적당한지 평균 가격은 얼마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발품을 파는 만큼 정보를 얻기 때문에 없는 시간을 쪼개 연차까지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미 결혼한 친구들한테 정보를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정보를 얻고 싶어도 막 다들 약간 그런 수치 비밀화된 그런 파일 같은 거를 소유해가지고 그런 거를 공유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서 그런 데 있어서 정보 얻기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콜이나 이런 데에도 식비나 이런 거 같은 거를 바로 이게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약한 사람들한테 건너서 듣거나 아니면 플래너를 통해서 아름아름 듣거나 이런 거밖에 없기는 해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격표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먼저 결혼한 친구한테 이제 물어서 찾아보거나 인터넷 카페 같은데 그런 결혼 준비하는 카페에서 정보 교환하거나 그런 식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계약 조건이라든지 어떤 플래너를 또 만나느냐, 어떤 플래너는 어떤 가격에서 강점이 있고 또 어떤 플래너는 또 다른 데서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다른데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한 명 컨택을 하면서 알아봐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되게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과도한 추가 요금도 문제입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일컫는 스드메. 결혼 준비 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항목이지만 그만큼 웨딩 갑질 행태도 심각합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사진 원본과 수정 비용을 따로 받고 웨딩 촬영 시 직원들을 위한 간식 준비는 관행이 됐습니다. 촬영을 도와주는 헬퍼 비용도 별도로 청구됩니다. 드레스 대여 시에는 사전에 입어보기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드레스를 보고 싶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 촬영은 금지되기 때문에 드레스를 고를 때는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예식이 이른 시간에 있을 경우 얼리 메이크업 추가 비용까지 붙습니다. 모두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인 필수 비용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추가금 폭탄을 맞다 보면 처음 안내받은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웨딩 산업에 있어서 일단은 뭔가 계속 부가 비용이 생기는, 저희 흔히 말하는 계속 플러스 비용이라고 하는데 계속 추가, 추추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금이 계속 붙고, 추가금이 붙지 않고 기본으로만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추가를 하다 보면 예산이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생각이 해서. 결혼 준비 중 여러 변수로 일정을 변경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소위 노쇼, 먹튀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예비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파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갑자기 막 예약 다 해놨는데 갑자기 안 된다. 갑자기 근데 또 갑자기 알아보려고 하면 이게 또 찾기가 또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럴 때 보상 절차 이런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갖춰줘야 된다. 정부는 예비부부의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드메 정찰제 등을 도입해 높은 결혼 비용과 불투명한 정보로 인한 웨딩 갑질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추가금, 위약금 세부 기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주요 업체와 자율 가격 공개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1월부터 공정위 누리집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결혼 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대관료 같은 기본적인 품목부터 스드메 세부 선택 항목까지 다양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 약관을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결혼 서비스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우려도 여전합니다. 아직 참여업체가 많지 않고 일부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가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공개 정책 적용 대상이 결혼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업체, 이들과 계약을 맺은 스드메 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스마트폰 스냅 사진, 축가, 연주 등 개별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반적인 결혼 서비스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심으로 결혼 서비스를 해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거를 체계화해서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는 좋은데 결혼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더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뭘 원하는지 하는 어떤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와 트렌드를 분석해서 제공을 한다 해도 그게 맞는지 감시 같은 거를 잘해서 그 법이 잘 진행되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출발 결혼.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눈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혜림입니다.